매년 이맘쯤이면 전국교회가 단기 선교 열풍으로 뜨겁습니다. 이 선교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대할 만한 결과를 얻기도 힘들고 또 자칫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외국제선교회 장현식 선교사를 모시고 단기 선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야흐로 단기 선교의 시즌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지 추산이 가능한가요? 네,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았던 그런 자료집들에 의하면 보통 매년 한 10만에서 20만 정도의 단기 팀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팀들은 단기 선교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숫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선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비용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선교를 가는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갖는 유익은 단기 선교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뭐 좀 어떤 이벤트성이 될 수 있지만 그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단기 선교의 이런 분위기들이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열방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세계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그 열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유익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단기 팀들이 가서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음식이 다른 그 나라에 가서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이 그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문화와 언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들의 그 순수한 어떤 신앙들을 만나고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가는 단기 선교 팀의 입장에서는 좀 유익이 될 것 같고요. 그 선교지 입장에서 본다면 그 선교사님들이 이런 단기팀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를 하기를 위해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복음을 전할 지역들을 찾다 보니까 한 번 더 복음의 어떤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에 복음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팀들이 잘 준비돼서 가게 되면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의 필요와 선교사님들의 어떤 필요들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어떤 유익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역지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녀와서 사역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목적과 방향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는지 아니면 어떤 정탐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그 리서치 사역을 위해서 가는지 아니면 또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지 아니면 단순히 선교지를 어떤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지에 대한 목적들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 또 그 역할들은 누가 맡고 누가 이런 것들을 담당해야 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위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지에서는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늘 갖고 다닌다거나 팀의 어떤 팀워크라든가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다녀와서는 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녀온 보고를 갖게 되고 또 스스로 단기팀들이 선교 여행지를 좀 써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선교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단기팀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적인 선교단체와 연관이 돼서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요즘에는 좀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교적인 그런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방문해서 좀 마음들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도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몇 해 전에 일어났던 이 아프간 피랍 사태로 인해서 네. 단기 선교에 대한 시각이 교회 안팎에서 곱지만은 않은데요.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참 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단기 선교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먼저는 단기팀들이 그런 창의적인 접근 지역, 소위 말하면 복음 전도가 어려운 지역에 가기 전에는 그 현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나아간다면 그 지역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직접 어떤 조언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안이 위험한 것인지, 그 나라의 보안 수준은 어떤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더 좀 크게 본다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런 재발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그런 현지 이런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 목사님들 또 단기팀들이 함께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들이 필요하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단순히 다녀오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 단기 선교의 패러다임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는 그런 각성도 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21세기라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나갔는데 그 성숙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어떤 21세기를 맞는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21세기에 맞는 그런 새로운 문화와 사회적 변화에 맞는 그런 어떤 단기 선교의 모습, 방식,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변화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우리 선교사가 어떤 복음이 없는 지역에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선교지의 영혼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한번 전략을 짜보고 요즘은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SNS라는 그런 도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화의 어떤 통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그 안에 선교지의 영혼들도 접촉을 하거든요.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그런 선교지의 영혼들과 사귐을 갖고 그런 교제를 갖다가 한번 그런 영혼들에게 한번 내가 거기 놀러 가고 싶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래서 아마 그런 여행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떤 그 이주자 사역들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중앙아시아 쪽에 많은 어떤 그런 선교제 영혼들이 와서 이미 한국 교회가 그것을 돕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교회 성도들과 그 사람들과 이미 친분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들의 고향을 한번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해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 가족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그 가족의 멤버가 같이 가게 되니까 그 선교팀들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마음도 훨씬 네. 자연스러웠을 것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이 마지막으로 단기 네. 선교를 떠나게 될 분들 그리고 네. 한국 교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국 교회가 이제 계속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고 있는데 소위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또 한국교회 스스로도 단기 선교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 좀 줄이거나 어떤 분들은 아예 없애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좋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또 부작용이라든가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하고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단기 선교의 어떤 선순환적인 방향들을 고려하면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는 단기 선교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단기 선교가 어떤 복음과 기도, 말씀, 어떤 영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가지고 나가게 되고 또 어떤 그들에게 가서 어떤 복음을 가르치고 어떤 약간 조금은 문화 우월주의, 영적인 우월주의 쪽에서 나가는 네. 경향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입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사역을 하면 그들이 도와주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한 3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화에서 이제는 다시 영성으로, 다시 복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태권도라든가 부채춤이라든가 뭐 어떤 페이스페인팅 이런 것들이 접촉적은 될 수 있지만 네. 정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뭔지를 배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야 되고 가르치고 주입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그들에게서. 왜냐하면 많은 열려있는 선교지들의 영혼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청년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뜨겁고 더 주님과 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겸손하게 배워야 되고 이제는 어떤 우리가 사역을 막 준비해 가면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선교는 우리가 가서 이제 그들을 섬겨보는 거죠. 네, 섬기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돕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순수한 열정에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열정이 소진되지 않고 선교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떠나는 분들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더욱 내실 있는 사역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